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 네, 이민호입니다. 네. 어, 벌써 6월 달이 두 번째 금요일이 네, 네, 맞았습니다. 6월도 이제 다 끝나갑니다. 네, 네, 시간 정말 빨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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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데요. 네, 네, 이렇게 눈을 한 두 번 다시 이렇게 깜빡깜빡 하다 보면 네,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6개월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예, 이제 네, 1년이 또 이제 또 금방 지나갈 것 같은, 네, 그런 네. 6월입니다. 네, 예, 오늘은 네, 저희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네, 오늘은 뭘 준비했죠, 네, 대표님? 대본대로 좀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네, 네, 제가 며칠 전 안국역을 지나게 네, 되었는데요. 안국역 4번 출구에 있는 일본문화원 네, 게시판에 6월 상영회라는 이제 포스터를 우연히 보게 네, 됐어요. 일본 문화원에서 6월 달에 하는 영화 상영회, 네, 네, 네. 그 포스터에 보니까 소설이 원작이 된 음, 영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인문TV에서 네, 온택트 문학생활이라고 네, 소설을 원작으로 한 네, 이게 문학을 원작으로 한 영화 콘텐츠를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네, 뭐 몇 예, 번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선생님들께 네, 살짝 일본 네, 문화원에서 하는 6월 영화 상영회를 살짝 소개해 드리려고 네. 합니다. 참고로 일본 문화원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안국역, 네, 4번 출구. 네, 네, 그쪽 나가면은 바로 딱 있습니다. 네, 그 네. 흥선대원군 옛날에 살았던, 네, 운영군. 운영군 바로 옆에 있는, 네, 네. 거기서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계속 못 했었어요. 못했었다가 이제 네. 다시 코로나 끝나고 일본 영화 상영회를 다시 하는데요. 6월 상영회이기 때문에 이 방송 오늘 나가는 날짜 기준으로는 이미 지나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네. 6월 8일에는 네, 누쿠이 도쿠로 원작 이시카와 게이 감독의 우행록 어리석은 자의 네, 기록이라는 이제 2016년 네, 영화를 하고요. 네, 6월 10 영화를 했고요. 네, 예, 6월 10일에는 나카지마 교코 원작 네, 야마다 요지 감독의 작은 집 네, 2014년작 네, 또 지난 화요일 6월 14일에는 니시카와 미와 작가가 쓰고 직접 연출한 네, 아주 긴 변명 네, 네 2006년작이고요. 네, 어제 네, 6월 16일 네, 목요일이었죠. 요시모토 바나나 네, 원작 유명하죠. 요시모토 네. 바나나. 네, 우리나라에서 유시모토 바나나 팬 많죠? 네, 네, 예. 네, 그리고 도요시마 게이스케 네, 감독의 바다의 뚜껑. 네, 네, 네. 2015년작이네요. 네, 네. 요 작품들이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영화 상영은 이미 지났지만 원작을 또 바탕으로 하고 또 소설 네. 원작을 영화로 한 컨셉의 영화제이기 때문에 뭐 네. 영화는 뭐 상영에는 이미 지났지만 원작은 또 언제든지 네.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찾아보실 수 있고 또 영화도 요즘은 워낙에 뭐 VOD나 OTT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관련 매체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미 지나간 네. 그런 영화들에 대한 소개를 또 소설 예. 원작까지 해서 네. 같이 네 지금 편을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네. 주셨고요. 방송 오늘 일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6월 21일에는 스지우치 도모키 원작 그리고 이세야 유스케 감독의 세이지 육지의 물고기 2011년작이 이제 상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일 목요일에는 이사카 고타로라는 작가가 자기가 직접 또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집오리와 들오리의 코인 로커. 이거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2007년작인데 이거 좀 네. 됐네요. 네, 네. 2007년작이고 그다음에 이제 28일 화요일 어, 오늘 이제 저희가 조금 중점적으로 차후에 다룰 작품인데 양석일 원작, 최양일 감독의 피와 뼈 2004년작이고 요 영화는 2004년 우리나라에는 요 이후에 좀 개봉했던 걸 2005년? 네, 네. 우리나라에는 1년 뒤에 개봉했던 거로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창 제가 이제 영화 일 할 때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28일 화요일에는 그 최양일 감독, 양석일 원작의 피와 뼈를 이제 상영할 예정이고요. 6월의 마지막 수요일 29일에는 오기와라 히로시 원작, 스스미 유키히코 감독의
2006년작 내일의 기억이 이 상영 예정에 있습니다. 일본 문화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프랑스 문화원과 함께 일본 문화원이 그 자국의 영화를 이제 많이 소개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영화 좋아하는 시네필들이 프랑스 영화는 이제 프랑스 문화원에서 많이 봤고 일본 문화원에서도 이제 많이 봤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요 행사를 거의 못했었던데 2년간 거의 못했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되고 야심차게 네. 다시 시작한 것 같고 일본 어떤 그 문화는 영화도 영화지만은 일본은 우리나라 많은 독자들이 일본 소설 팬층이 두껍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 이제 네. 뭐 라이트 노벨도 그렇고 추리 소설 이쪽도 굉장히 네. 그 팬층이 두껍기 때문에 일본 문학은 지금 젊은 세대에서도 굉장히 수요층이 많고 또 그거를 또 겨냥해서 일본 문학을 원작으로 한 영화 상영회를 일본 문화원이 지금 6월 달에 이제 개최했는데 이제 앞으로 오늘 방송 일자를 기준으로 앞으로 남아 있는 그 예정작들도 다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네. 예. 아까 이제 상세히 우리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했던 피와 네. 뼈의 영화 원작이 양석일 네. 작가이고 감독이 최양일이라는데 우리나라 작가와 감독은 아니겠죠? 네, 다 두 분 다 제일 한국인입니다. 제일 한국인으로서 현재도 일본에서 활발히 활동 중에 있는 예술가들이고요. 그래서 양석일 작가와 그다음에 최양일 감독에 대해서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와 뼈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럼 양석일 작가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석일 작가는 1936년 네.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어떤 자료에 보니까 제주 출생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오사카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모두 제주 출신이십니다. 네.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건너갔고요. 네. 시인을 꿈꾸었지만 생업을 위해서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실패하고 네. 전국을 떠돌다가 네. 우연히 시골 서점에서 헨리 밀러의 남회기선을 네, 유명한 작품이죠. 읽고 벼락치듯이 네. 소설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네. 이제 작심을 했답니다. 네. 1980년 시집 목마의 저편으로를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작가에 들어가기 전에 네. 10년간 택시 운전을 네. 했다고 하네요.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를 네. 발표를 했는데 네. 이 작품이 1993년 최양일 오늘 이제 피와 뼈를 만든 최양일 감독에 의해 영화로 제작되고 베를린 영화제를 비롯한 각종 영화제를 휩쓸면서 네.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자신의 아버지를 모델로 네. 식민지 시절 일본을 살아가는 폭력적이고 괴물 같은 제일조선인을 그려낸 피와 뼈. 네. 네, 오늘 말씀드릴 거죠. 네. 네, 그리고 제일조선인의 삶을 통해 일본 전후 50년사를 관통한 밤을 걸고 네. 등을 발표하여 아시아의 주요 작가로 부상했고 네. 이 작품들이 잇따라 영화로 발표가 되면서 네.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몇 년 전인가 그 인터뷰를 본 게 있는데 네. 양석일 작가의 그 어둠의 아이들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태국을 무대로 아동 매매와 아동 매춘의 실상을 해부한 소설이거든요. 이것 또한 이제 일본의 대표적 감독 사카모토 준지에 의해서 영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양석일 작가는 피와 뼈로 야마모토 슈고로 상을, 밤을 걸고로 셰큐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영화 어떠셨어요? 이제 오늘 이제 이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네. 봤어요. 네. 유료 VOD로 네. 봤는데 다 못 봤습니다. 러닝 타임이 한 2시간 한 20분 정도 됐었는데 1시간 10분 정도까지밖에 못 봤어요. 너무 잔인해서. 이게 19금 영화거든요. 그 19금이 뭐 성적 폭력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는 잔인한 장면들이 많아서 그 1시간 10분 정도 보는 동안 5번 끊어서 봤어요. 어떤 점에서 이게 좀 보시기 어려우셨나요?
그 인간 내면의 그 무의식 끝에 잠재되어 있는 잔인한 생존 본능, 네. 그 생존 본능이 잔인하게 표출되는 네. 폭력으로 표출되는 네. 그게 너무 적나라하게 네. 그 영화를 찍으셨더라고요. 네. 최양일 네. 감독님께서. 네. 그게 이건 영화가 아니고 어쩌면 그 일제강점기 때 살아남고자 했던 제일 한국인 조센진이라고 불렸던 네. 그 분들이 살아남고자 했던 생존 그 전쟁이 그걸 거의 다큐멘터리처럼 찍어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사실적으로 와서 받아들여지니까 네.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막 사실 토할 뻔했거든요. 그 정도. 네, 구역질이 한 2번 정도 났었고 그 정도로 성적 묘사가 또 굉장히 수위가 높지 않습니까? 네, 뭐 근데 그건 네, 중요한 그거는 건 아닌 크게 것 같았어요.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게 잔인함으로 표출이 네, 되니까 그쵸. 네.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좀 더 불쾌했던. 사실 피와뼈는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큐멘터리의 성격이 매우 네, 강합니다. 한 남자 김준평이라는 남자의 네. 그 오사카로 떠나는 네. 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죽을 때까지의 네. 그런 일생을 다큐멘터리화한 것 같더라고요. 이 다큐멘터리 성격이 강한 것은 카메라가 좀 멀리서 관조하듯이 찍는 것도 많고 그리고 호흡이 되게 길어요. 네, 맞아요. 컷이 네. 되게 그 자자자잘하게 잘리지 않고 되게 멀리서 찍는데 되게 길게.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가족들과의 갈등, 특히 아들과의 갈등 장면을 보면은 보통 이제 어쨌든 폭력적인 게 들어가니까 좀 가까이서 좀 박진감 넘치게 딱딱딱 끊어서 갈 수도 있지만 되게 멀리서 네, 그래서 네. 더 잔인하게 네, 느껴졌어요. 되게 멀리서 네. 호흡 되게 길게 가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다큐멘터리에 이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많이 쓰는 기본적인 테크닉인데 그래서 더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는 좀 가부장적인 아버님들이 좀 그러신 적이 많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약간 개인적인 경험이 좀 오버랩 될 수도 있을 만큼 저도 이제 뭐 아버님께서 그렇게 폭력적인 분은 절대 아니셨지만 뭐 당연히 저도 혼났을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린 나이에 좀 과하다 이런 거 분명히 한두 번 있었거든요. 이제 저만 해도 이래 그런 게 조금 떠올랐을 정도니까 조금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그 부분 장면이 불편해서 끊고 보셨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다큐멘터리 성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과거에 있었던 가부장적인 어떤 아버지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네. 노출이 되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단순히 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괴물로 변해가는 것의 모습도 있지만 그러니까 폭력인데 그러니까 밖에서 하는 폭력과 또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하는 폭력은 또 약간 좀 다른 모습으로 해서 또 폭력의 입체성도 좀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관객들에게 좀 감정에 이입을 하게 하고요. 이 피와뼈는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은 불편하게 보실 분도 있고 되게 이 당시에 한국 조선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걸 좀 볼 수 있고 고증 같은 거는 꽤 많이 심혈을 네, 기울였습니다. 그 어묵 공장은 네. 원래 이제 실존했던 어묵 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양석일 작가가 아버지를 롤 네. 모델로 했으니까 이제 네. 팩트 위에 약간의 픽션을 얹은 것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도 들고. 네. 네. 그래서 이 작품은 뭐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뭐 당시에 일본에 살았던 조선인들의 삶을 이렇게 좀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한 번은 볼만직한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고증이 요즘- 되게 잘 돼 있고 네. 지금 애플 TV에서 파친코가 이제 네.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파친코 제작진들도 이 영화를 좀 참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파친코는 이제 어쨌든 드라마니까 이제 네. 호흡이 되게 길고 길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뭐 하는데 사랑 얘기도 네. 있고. 근데 이제 뭐, 파친코도 지금은 이게 하도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가 되니까 이제 주변에서 많이 이제 보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지루하다라는 평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파친코도 약간 컨셉은 막 이렇게 뭐 극화를 좀 해가지고 뭐 대부나 뭐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조금 멀리서 약간 바라보는 컨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파친코를 지금 좀 보시는 분들도 이런 비슷한 컨셉의 영화가 있었구나라는 면에서도 보시면은 재미있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폭력적입니다, 되게. 네, 예. 굉장히 예, 폭력적이고 그러한 몬도가네식 이런 장면들도 많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때 한번 화장실 가서 토할 뻔했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처음부터 아예 시도를 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최양일 감독이 근데 약간 좀 스타일이 좀 가감 없이 좀 약간 직구를 던지는 스타일이긴 하세요. 예, 네. 그리고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 2005년도에 사실 굉장히 좀 셌던 영화가 몇 개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브라질 빈민가를 다뤘던 시티 오브 갓이 있습니다. 그 시티 오브 갓은 실제 그 브라질 빈민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실제 뭐 아이들 청소년들을 이제 데려서 현지인 배우를 해가지고 했는데 막 애들이 뭐 총 들고 다니면서 뭐 사람 쏘고 막 이런 거거든요. 네. 첫 장면이 닭 잡는 장면부터 시작될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당시에 그래서 이 2005년, 2006년 이때 조금 센 영화들이 다큐멘터리의 성격을 가지면서 네. 좀 셌던 영화들이 좀 개봉을 많이 해서 시티 오브 갓과 함께 화제가 됐었던 영화로 제가 기억을 하고 당시 이제 제가 좀 영화에 몰두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거 나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피와 뼈가 이제 벌써 개봉한 지가 좀 된 영화인데도 17년? 불구하고 네. 이제 그 20년 가까운 이런 간극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20년 전 영화라고 해도 지금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볼 만한 네. 영화는 절대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빠찡코 그와 연계해서도 그렇고 20년 전에 또 우리가 일본을 바라봤던 관점과 일본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랑 지금은 또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 그런 거를 좀 다시 볼 수 있고요. 네, 여름이 성큼성큼 달려오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도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선생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 네. 주제를 미리 말씀드릴까요?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일본 영화, 일본 소설 원작인 영화를 네. 했고 다음 주도 일본 한번 저희가 조사하면서 일본 문학 한번 해보자라고 네. 했는데 며칠 전에 아주 네, 부러운 기사를 굉장히 봤죠. 부러운.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이 문학을 한다면 일본 문학을 내가 좋아한다면 이건 필수로 읽어야 돼라는 작품이 있죠. 인간 실격. 네, 인간 실격이 100세를 찍었답니다. 네, 그래서 백세. 100세라고 하면 상상이 안 가는데요. 네. 물론 이제 좀 오래된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네. 민음사라는 대형 네, 출판사이기도 네. 하고. 네. 그래도 100세는 정말 엄청난 네. 근데 인간 실격 좀 벌써 나온 지 좀 됐지만 항상 원래 고전 아니면 고전과 이제 비슷한 평가를 받는 작품들은 뭐 언제 나왔던가 별로 그쵸.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읽을 때마다 또 한 개인의 입장에서도 20대, 30대, 40대 읽을 다 다르게 때마다 느껴지니까. 굉장히 다르게 네. 느껴지는 건데 인간 실격이 저는 그런 충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인간 실격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는 100세를 찍지 못할까? 과연 우리도 100세를 찍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작가가 되기 위한. 그런 네. 100세 찍는 작가는 어떻게 돼야 되냐에 대한 굉장히 자본론적인 이야기를 자본주의적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주에도 네. 재밌게 네. 시청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